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능적 언어 중재를 가정에서 하는 우리 아이 말이 잘아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치료 이론이 아니라 부모님이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언어 자극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 언어가 지금 어디쯤인지, 어떤 신호를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기능적 언어 중재라는 개념, 즉 일상이 왜 가장 좋은 언어 교실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써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기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기가 어떤 시기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낱말을 하나씩 모으고 두 낱말을 잇고 조사와 어미를 붙여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는 낱말의 뜻인 의미, 문장을 만드는 방법인 문장, 상황에 맞게 말하는 활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배워나갑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발달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꾸준히 발달하고 있는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보일 때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까요? 또래보다 표현하는 낱말이 적거나 동사가 가다, 먹다, 하다처럼 단순한 경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느낌이 있는 경우, 발음이 또렷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친구보다 어른과 노는 걸 더 좋아하거나 가리키기, 흉내내기, 놀이가 적은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 하나하나에 너무 걱정하기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여러 신호가 함께 보인다면 그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좋은 도움의 시작은 정확한 평가입니다. 셋이나 프레스로 전반적인 언어 수준을, REVT로 어휘력을, 유탭 등으로 발음 정확도를, 자바라 분석으로 실제 대화 능력을 봅니다. 검사 결과는 아이의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치료 목표, 중재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기능적 언어 중재란 치료실 안에서만 하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와 의사소통이 더 잘 오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치료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원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일상이 가장 좋은 교실입니다. 따로 공부 시간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 먹기, 옷 입기, 목욕하기, 장보기,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 최고의 아동의 학습 기회입니다. 밥 먹을 때 냠냠 맛있다 더 줄까? 옷 입을 때 팔쏘처럼 그 순간에 꼭 맞는 말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운 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 주시라는 겁니다. 아이가 주도하면 아이가 더 잘 배웁니다. 어른이 정한 활동보다 아이가 지금 보고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맞춰 말을 걸 때 훨씬 쉽게 외웁니다. 아이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그 이름을 말해주고 재촉하지 말고 아이가 말할 틈을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직접 만지고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배운 말이 다른 상황에서도 안전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칭찬이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아이가 말이나 소리로 표현하려 할 때 바로 반응해주세요. 칭찬, 미소 같은 사회적인 보상, 원하는 놀이를 허락해주는 활동 보상이 가장 좋고 스티커나 간식 같은 물질적인 보상은 가끔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칭찬은 짧고 강하게 즉시입니다. 아이가 시도한 바로 그 순간 반응할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아동의 발달 순서를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낱말부터가 아니라 또래가 많이 쓰는 쉽고 자주 접하는 낱말부터 시작합니다. 명사는 엄마, 아빠, 밥, 물, 동사는 저, 다,
먹어, 봐. 형용사는 있다, 없다, 크다 같은 것이죠.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물, 가져고칭, 일상 동작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위, 아래 같은 위치어나 큰, 작은, 슬픈, 기쁨 같은 말은 아이가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한 후에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중재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려주기입니다. 혼잣말 기법, 평행적 발화 기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컵을 들며 엄마가 물 따라요 하는 식이죠. 평행적 발화는 반대로 아이가 하는 행동을 말로 옮겨주는 겁니다. 아이가 차를 밀면 부릉부릉 차가 가요? 하고 질문이 아니라 그냥 들려주는 거라 아이에게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말의 반복이가 됩니다. 두 번째 중재 기법은 늘려주기입니다. 여기에는 확장과 재구성 기법이 있습니다. 확장은 아이가 한 낱말로만 하면 문장으로 늘려 되돌려주는 겁니다. 포도 하면 포도 먹어 하고요. 재구성은 아이가 틀리게 말했을 때 바르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아직 가 하면 강아지가 가네 하고 자연스럽게요. 중요한 건 문법은 천천히 가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틀린 발음이나 조사를 일일이 지적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그냥 다시 들려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법은 질문으로 말을 끌어내는 겁니다. 질문은 아이가 스스로 말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주인공을, 무엇, 사물을, 어디, 장소를, 왜, 이유를 묻습니다. 시제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방금 뭐 했지? 하는 중에 지금 뭐 하고 있지?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뭐 할 거지? 하고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중재 기법은 익숙한 상황놀이, 즉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생일 파티, 병원놀이, 목욕놀이, 빨래놀이처럼 순서가 정해진 익숙한 상황은 아이가 흐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기억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생일 파티라면 초 빼자, 촛불 끄자, 케이크 잘라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같은 놀이를 여러 번 반복하며 조금씩 변화를 주면 배운 말이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실에서 배운 말은 집과 여러 사람에게 일반화될 때 비로소 아이의 진짜 언어가 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며 말 걸기. 둘째, 일상 속에서 그 상황의 말을 들려주기. 셋째, 시도하면 짧고 강하게 즉시 칭찬하기. 넷째, 한 낱말은 문장으로 늘려서 다시 들려주기. 다섯째, 발음 문법은 지적하는 대신 바르게 다시 들려주기입니다. 아이의 말은 결국 함께 자랍니다. 가장 좋은 언어 자극은 비싼 교구나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건네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이 걱정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아이별 소아초등학과원으로 문의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